안녕하세요. 항공사 노문석입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수험생활. 자,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이제 스케줄 관리하는 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바로 전 4번째 이야기를 못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을 잠깐 보시고 오시는 게 그 다음에 이어질 얘기라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왜 나만 스케줄 관리 안 되지? 그래서 주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자, 실제 상황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케줄 관리에 대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건 뭐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장기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레이스 시작할 때 1년간 큰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거니 뭐 이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각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스케줄 관리의 2번째 시간으로서 자, 단기 계획, 그럼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주간 계획, 자, 세우고 여러분들이 시행하고 점검하고 다시 세우고,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획은 연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도 뭐 많이 말씀드렸고 평소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다 지킵니까? 됐죠? 네, 그래서 계획은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계획은 사실은 내가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동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스케줄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일어나는 상황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케줄 관리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계획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계획엔 이행과 불이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엔 스케줄 여러분 계획을 한번 세우고 나면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게 없어요. 이행되지 않는 경우 오직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일단 계획을 세우시면 스케줄 관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연기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그런데 대부분 이걸 잘 못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월화수목금에서 이렇게 일주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구공부를 하기로 했다, 또는 뭐 한국사를 하기로 했다, 뭐 아무래도 좋아요. 뭐 행정법을 하기로 했다, 뭐 어떤 것만 해도 좋아. 그런데 화요일날 일단원을 그 다음 주 목요일날, 그래서 화목이 내가 하기로 한 거야. 그럼 1단원하고 목요일날 2단원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화요일날 3단원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은 이렇게 스케줄이 짜질 거 아닙니까?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 스케줄 관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화요일에 1단원을 여러분이 공부하기로 하셨는데 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된 거야, 그지? 자, 근데 목요일날 2단원이 안 된 거야. 이럴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때 아플 수도 있고 문제가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놀아서가 아니고요. 사건이 생겨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실은 복습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스케줄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2단원을 공부하는데 워낙 꼼꼼히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놓쳤던 게 다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막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거예요. 1단원은 예를 들어 화요일날 뭐 2시부터 6시 안에 하기로 했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가능했는데 2단원은 오히려 안 되는 거야. 했더니 뭐 정말 한 반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럴 수 있다고요. 되죠? 그래서 원래 스케줄 관리할 때 일요일 날에 조금 비워놓는 것도 괜찮아요. 좀 쉬시고 공부 조금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빵꾸가 나거나 만약에 잘 되지 않은 게 있으면 일요일에서 받아주는 거지.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문제는 원래 스케줄 잘 안 될 때 사실은 화요일만 문제 생기지 않거든요. 목요일만 문제 생기지 않거든. 그래서 일요일 날 실제로 그걸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야. 그리고 하여튼 그래, 못했다 치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럼 여기서 대부분들은 다 어떻게 하시냐면,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기 2단원 못했잖아. 1단원 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날 공부할 때 여기 2단원 앞에 한 부분 빼고 뒤에 못한 부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단원 일로 가져온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케줄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2단원을 가져오는 거, 일로 가져오는 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스케줄 관리의 핵심이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2단원을 못했잖아. 또는 2단원에 반만 하고 반만 못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화요일 날 다시 3단원 들어가는 날은 그냥 3단원 그냥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2단원에 뒷부분 못했지? 그럼 걔는 그냥 빵꿀 내는 거야. 돼요? 그 다음에 3단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 3단원은 그는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이거 모른다니까 어떻게 될지. 됐죠? 그러면 3단원을 그럼 또 빵꾸 낼 거야? 또 빵꾸 낼 거냐고. 됐죠? 그런 거 빵꾸 내지 않게 여러분이 그만큼 속도를 붙이셔야 돼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공부의 강도와 깊이 이 모든 건 스케줄에서 이미 다 결정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단원을 4시간에 공부하고 2단원 4시간, 4시간, 4시간 만약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냥 8시간으로 늘리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 왜? 내가 이거 국어 한 과목만 공부할 게 아니잖아. 영어도 해야 되고 딴 과목도 해야 되고 그러면 딴 과목 뭐 할 시간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면 뒤에 원래 딴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돼. 뭘 선택할지. 시간을 늘릴지. 아니면 여러분 국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단원을 4시간 하기로 했던 걸 4시간 말고 8시간, 10시간 잡으세요. 그러면 빵꾸 안 나요. 됐죠? 근데 보통들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 언제 끝나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수험기간이 1년, 2년? 안 돼요. 3년, 4년? 시간 엄청 필요할걸?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원래 시간을 정했으면 무조건 그때 끝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그럼 하루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예를 들어 내가 월요일 날, 예를 들어 국어 수업을 들어요. 됐죠? 그런데 이 국어 수업을 듣는 것도,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 현장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인강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 수업으로도, 동영상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스케줄 관리도 사실은 현장 수업이 좀 더 편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현장을 와버리면 사실은 갈등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변수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내가 월요일 날 오전에 국어 수업을 듣기로 시간을 딱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 관공서에 갈 일이 생긴다든가 또는 뭐 병원에 잠깐 들려야 된다든가 누구 이제 뭐 심부름을 해달라 그러던가 뭐 부탁을 한다든가 그러면 요 시간에 그냥 갔다 오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게 유혹이 생긴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현장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자체를 그냥 생각 안 합니다. 아니 현장 수업을 듣는데 그 시간에 현장 수업 빠지고 굳이 관공서를 가겠냐고 특히 뭐 굳이 그 시간에 병원을 가겠냐고.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가 더 편하죠. 됐죠? 근데 어쨌건 이게 실제로 이제 자신의 상황이랑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하여튼 가장 좋은 걸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단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인강을 듣더라도 정말 현장 친구들이 그 시간을 사수하는 것처럼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도 현장처럼 듣겠다라고 스케줄을 잡고 하셔야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계속. 자, 그리고 나면 봐요. 그럼 이제 수업 들었으면 여기 복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못할 수 있다니까. 못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건 안 해서가 아니야. 일이 생겨서가 아니야. 열심히 하면 더 못할 수 있어요. 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만약에 제가 이제 40페이지를 나갔어. 근데 40페이지 나간 걸 제가 예를 들어 복습을 4시간 안에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오늘은 한 60페이지를 나갔어.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좀 더 나갔어. 국어가 진도가 좀 더 나갔어. 뭐 인터넷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보다 나한테는 더 어려운 거야. 더 어려운 거야. 됐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간이 대략 한 3시간 정도가 경과가 됐어요. 3시간 정도. 됐죠? 그래서 3시간 정도 경과가 됐는데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그 복습이 한 30페이지밖에 안 된 거야. 왜냐면 이제 내가 오늘 봐야 될 게 60페이지잖아. 지난번에는 40페이지 진도를 나갔었고. 그러면 보세요. 3시간 동안 30페이지밖에 못 봤으니까 근데 남은 시간은 지금 얼마가 남은 거야? 1시간이 남았잖아. 근데 남은 게 똑같이 30페이지네? 똑같이 30페이지야? 근데 내가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원래 속도대로 그대로 해봐. 그럼 무슨 일 벌어져? 내 딴에는 속도를 낸 거야. 어렵지만 내가 지난주보다 어렵지만 막 그 속도를 내서 최대한 맞추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냐면 20페이지 남잖아.
그죠? 왜냐면 요 속도로 그대로 가면 1시간에 10페이지 본다는 얘기니까 그럼 40페이지 보고 몇 페이지 남아요? 20페이지 남겠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케줄이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구복수 못했잖아. 그러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 중간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원래 저녁 때는 영어 어휘하기로 했단 말이야. 됐죠? 어휘 못한다니까? 왜? 이거 구호 못했잖아. 20페이지. 그러면 식사하고 와서 구호 공부 또 해요. 그리고 나면 영어 어휘가 밀리는 거야. 근데 그나마 이게 20페이지라도 끝내면 다행인데 막 허겁지겁다가 영어 뒤에 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시간 다 잡아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국어 복습 못하죠? 그럼 절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럼 20페이지 남잖아. 그럼 20페이지를 버리는 거야. 그리고 원래 영어 어휘라기를 하셨잖아요. 원래 이게 스케줄이잖아. 그럼 그대로 그냥 가셔야 돼. 이게 스케줄 관리의 핵심이에요. 됐죠? 그런데 대부분 이거 잘 못해요. 그 다음 또 하나.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복습을 못했는데도 큰 틀의 계획은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라니까. 됐죠? 여러분 스케줄을 세우는 모든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모든 사람은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좋냐면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뭐 좀 안 될 수 있잖아. 그리고 좀 어렵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잘 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지. 그럼 그걸 인식한 이 순간이라도 똑같이 이 속도를 맞춰서 똑같이 10페이지를 해. 그래서 20페이지를 남기는 것보다 앞에보다 속도를 2배속, 3배속으로 해서라도 30페이지를 후다닥닥 보고 진도를 맞추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이걸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유를 알아.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먹어야 이걸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수험의 마지막 공부가 아니에요. 한국사를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 마지막 공부가 아니라고. 여기 30페이지 못 봤잖아. 근데 이번 공부가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번에 여기를 또 볼 거라니까. 그리고 빨리 회독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단원들을 그냥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후다닥닥 보는 게 좋다고. 그런데 어쨌건 전체 스케줄을 맞췄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어가 그대로 밀고 들어가고 그래서 영어 공부 어휘하기라는 게 사라져.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하루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우다가 계획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리고 나 어차피 계획 안 세워도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계속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을 뭘로 하실 거냐고. 원칙을. 그래서 원칙은 스케줄이 계속 진행이 될 거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스케줄 관리를 계속 하실 거면 스케줄은 제 말 들어보십시오.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아요. 단순해야 지속 가능해. 되세요? 그러니까 수업이랑 같이 연계시키는 게 편하다고. 수업 듣고 복습, 수업 듣고 복습 하면 내가 해결할 게 몇 개 안 남잖아요. 그 실제 예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스케줄 관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케줄 관리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계속 지속성이 있으셔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후에 공부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저희 카페 그리고 이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 수업에 필요한 얘기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스케줄 관리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